피터는 스파이더맨이 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해 빌런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륙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렇게 로건 울버린에게 수련을 마친 스파이더맨은 진정한 어쌔신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을 휘두르는 거구의 한 남자가 나타나 재생 능력이 발현되기도 전에 로건을 아담한티움 뼈만 남긴 채 살해해버렸고 어쌔신 스파이더맨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잠수 마스크를 쓴 빌런에게서 어쌔신 스파이더맨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또 다른 지구 2818. 아깝게 먹이를 놓친 잠수 마스크를 쓴 빌런은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잡기 위해 빛나는 창을 휘둘렀고 그의 창에 스파이더맨은 그만 가슴이 뚫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번 차원의 스파이더맨은 사이보그 스파이더맨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공격은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스파이더 소닉 캐논에 맞아 정신이 어지러운 틈을 타 차원의 문이 열리며 스파이더맨 인디아, 르와르, 식삼, 슈프리얼, 어쌔신, 스파이더걸, 몽키까지 7명의 거미들이 힘을 모아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수많은 차원을 넘나들며 거미들을 사냥해온 이 남자 덕분에 다른 차원의 거미들은 연합을 결성하였고 닥터 옥토퍼스 버전의 스파이더맨 슈프리얼의 지휘 아래 거미들의 역공은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며 적의 원군이 등장했고 거미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이외 르와르가 연막을 쳐 시간을 벌어보려 애썼지만 그것은 단 몇 초. 거미들은 꼼짝없이 개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듯 싶었지만 서로 먹이를 차지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싸움이 난 빌런들은 그만 다 잡은 거미들을 놓치고 맙니다. 같은 시간 모든 차원의 시작점인 지구 001에선 스파이더맨 고기로 연애를 펼치는 스파이더버스 연애가 한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 칭하는 인헤리턴즈 혈족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모든 차원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닥치는 대로 스파이더맨들을 사냥해 잡아먹어 왔습니다. 그것이 거미들의 신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거미 토템의 힘, 거미들의 정수였고 저번 영상에서 정수를 사냥하는 빌런이자 토템의 포식자 몰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몰런 또한 인헤리턴즈 가문의 사람이었죠. 이 무자비하게 그지없는 인헤리턴즈 혈족은 우주 000에서 생명과 운명의 위대한 거미줄을 관장하고 있는 마스터 위버를 굴복시켜 세상의 상속자들이란 칭호를 얻었고 마스터 위버의 능력으로 인해 거미들의 위치가 드러나 손쉽게 거미들을 사냥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차원만이 거미킬러 인헤리턴즈 혈족에게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인 유니버스 지구 616에 사는 스파이더맨이 과거 2번이나 몰런에게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거미들의 연합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였고 그들은 지구 616에서 실크와 함께 빌런을 소탕하고 있는 피터 파커를 찾아갑니다. 평소같이 빌런들을 소탕하고 있던 피터 앞에 스파이더 우먼, 스파이더걸, 스파이더맨 2099, 그리고 UK, 돼지 스파이더맨까지 찾아와 이 전쟁의 선봉을 맡아줄 것을 청했고 그들의 이런 간절한 설득 끝에 스파이더맨과 실크는 안전지대인 지구 13 센트럴파크로 차원 이동합니다. 지구 13은 궁극의 힘이자 우주의 힘, 코스믹 파워를 갖고 있는 코스믹 스파이더맨의 힘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헤리턴즈 혈족이 섣불리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철저히 그들만의 착각이었죠. 모든 거미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그 순간 차원의 문이 열리며 인헤리턴즈 가문의 아버지 솔러스와 그의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구 13 센트럴파크는 안전지대에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거미들이 비명을 질렀죠. 지구 13의 주인인 코스믹 스파이더맨은 이그니마 포스를 시전하며 솔로스에게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우주의 힘으로도 그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역으로 힘을 빼앗겼죠. 거미들은 여기서 도망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한들 사냥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코스믹 스파이더맨이 어이없이 무너지자 거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솔러스의 아들 중 하나가 이 혼란을 틈타 메이데이 파커, 스파이더걸의 어린 동생 벤지 파커를 낚아채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어린 가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어린 벤지는 학살자에게 납치되어 차원의 문 뒤로 사라져버렸고, 동생을 잃은 메이데이 파커의 비명은 안타깝게도 다른 거미들의 죽음의 비명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죠. 거미들은 황급히 다른 차원으로 징집을 떠난 거미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차원의 문이 열리더니 지구 51778에서 온 1번인 스파이더맨 다쿠야 야마시로야가 로봇 레오팔돈을 이끌고 전장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오팔돈 역시 그들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화려한 등장으로 거미들은 무작위 차원의 문을 여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다른 거미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무작위 차원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인헤리턴즈 혈족의 성 룸월드의 잠입에 성공한 스파이더 우먼은 감금되어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마스터 위버를 만나게 됩니다. 마스터 위버는 스파이더 우먼에게 거미들의 종말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네주며 혈족이 다른 하나와 신부, 어린 가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이더 우먼은 정체가 탄로나기 전 서둘러 예언서를 다른 차원으로 보냈고, 예언서는 지구 8847로 도망친 거미들에게 도착됐습니다. 예언서를 건네받은 616의 스파이더맨은 원정을 나가 있던 실크의 다급한 무전을 따라 지구 3145로 거미들을 데리고 차원 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학살자들은 거미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거미들은 왜 그들이 다 잡은 토끼를 놓아주었는지 곧 알게 되었죠. 바로 지구 3145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였습니다. 이곳의 대기에는 치명적인 방사능 수치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거미들 또한 오래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실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따라 서둘러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당도한 벙커 안에는 실크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벤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던 벤 삼촌은 몰런으로부터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벙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지구 3145에서는 빌런들이 활개를 쳤고, 닥터 오토퍼스에 의해 방사능에 괴멸된 지구 3145는 운 좋게 안전지대 아닌 안전지대가 되었죠. 모든 차원의 벤 삼촌은 죽었었기 때문에 모든 거미들은 벤 삼촌의 등장에 패닉에 빠졌지만, 그들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미들은 바로 예언서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는 모든 거미들의 토템을 말살하기 위한 의식에 대해 적혀 있었는데,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선 3명의 특별한 거미, 다른 하나와 어린 가지, 그리고 신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미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가지는 납치된 벤지, 신부는 실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터의 클론인 케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거미들은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벙커 안 그 어디에도 실크와 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루멀즈에서는 스파이더 우먼을 구출하기 위해 실크와 그앤 스테이시의 전투가 한창이었고, 지구 802에서는 해당 차원의 스파이더맨의 죽음으로 분노한 케인 또한 자진해서 루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혈족이 그렇게 기다린 거미들의 종말의 의식에 필요한 제물인 어린 가지와 다른 하나, 신부가 모두 모이자 솔로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이끌고 드디어 마지막 거미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이죠? 모든 차원을 돌아다니며 셀 수도 없이 많은 거미들을 사냥해왔던 혈족의 수장이자 차원을 상속받은 사나이 솔로스가 다른 하나 케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스가 당하자 당황한 자식들은 분개했고, 그대로 케인의 다리를 뽑아 머리에 꼽으며 죽여버립니다. 궁극의 힘인 코스믹 파워를 지닌 스파이더맨조차 이기지 못했던 솔로스에게서 케인이 승리한 이유는 인위적인 방사능 실험으로 탄생한 오염된 토템의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거미 토템의 힘만을 사냥하는 솔로스에게는 오히려 코스믹 스파이더맨이 더 손쉬운 상대였던 겁니다. 곧이어 두 번째 재물인 신부 실크 또한 혈족에게 잡히자 더 이상 거미 연합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전도 없이 뛰어든 루멀드에서는 이미 죽은 케인의 피로 위대한 거미줄을 붉게 물들이며 거미 종말의 이식이 한창이었고, 혈족이 두 번째 재물 어린 가지 벤의 피로 거미줄을 물들이려 하자 거미들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여름철 벌레들을 잡기 위해 켜두는 벌레 잡는 전기등을 연상시키는 학살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슈프리얼 스파이더맨이 역시 빌런답게 생명과 운명의 거미줄을 관장하는 거미들의 신 마스터 위버의 목을 잘라 숨통을 끊으며 의식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혈족의 아이들은 더 이상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차원의 문도 열 수가 없게 되었죠. 다른 거미들 또한 혈족처럼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스터 위버의 죽음으로 의식은 막았지만 그가 없다면 다음 세대의 스파이더맨 또한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단 하나의 거미만이 묘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유일하게 혈족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던 616의 거미가 차원의 이동장치를 이용해 혈족을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지구 3145로 보내버렸고, 드디어 거미들은 승기를 잡으며 수많은 희생을 낳았던 혈족과의 피터지는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파이더맨 이벤트 스파이더 버스에 대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살인을 꿈꾸는 범죄자가 된 스파이더맨, 블랙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상공이었습니다.